쌍문동하고 내일은 가삼동을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시작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10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고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자치마을과 그리고 저희 도봉구 마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주민 대상 공모 사업이 있는데 사업 유형들을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자치마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분은요, 자치마을과 마을지원팀장이신 김종수입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봉구청 자치마을과 마을지원팀장 김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외출하시기 겁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청 자치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고 짧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란 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함께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것. 이거는 뭐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참여를 해보신 분들이나 다 아시는 말씀이실 것 같고요. 예,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 유형 소개에서 도봉구청 자치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부터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 색깔이 진하게 표시된 것들이 저희 도봉구청에서 자치마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웃 만들기 사업,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 제안 사업, 주민이 만드는 골목 사업. 4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은 활성화 단체와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대위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 제안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체 예산은 2천만 원이고요. 물품, 경험, 공업 등을 공유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및 단체 그리고 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원 규모는 사업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마을 사업이 이렇게 이제 지원 규모가 커지게 된 것은 예전에는 공유 사업을 진행을 했더니 굉장히 소규모로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공간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진척도 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자체도 공유인지 아니면 이웃 만들기인지 공동체인지 또 경험이 모호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서 올해는 누가 봐도 공유 사업이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의 되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만드는 골목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업 예산은 1억 6,604만 원이고요. 대상은 동별 주민 모임과 동장님입니다. 그리고 골목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필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민마을 주민이 유대를 이루는 소모임 소요 예산이 5,460만 원인데 이거는 내용이 합창입니다. 합창인 내용이기 때문에 동별 주민 모임도 20인 이상의 좀 대규모 인원의 주민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동장님과 함께하는 사업이라서 동으로 신청하셔서 같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필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가 있어야 되고요. 입대위에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입대위의 의결이 필수인 이유는 저희 지원 대상에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그 자부담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10%, 2년 이상 20%, 이렇게 연차로 이제 사업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내에서 자기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제 4년이 되면은 40%까지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5년 차부터는 구에서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5년 정도 되면은 공동체랑 입대비랑 다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네, 이런 판단하에서 5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부담이 있다가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그 아파트 최고 결정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해주셔야 그 아파트 자부담률에 대한 이 내용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대위랑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의논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까지는 공모사업 공모와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그 추진 일정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필수 사업으로 안녕하세요 활동 캠페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의 기준으로 안 해보신 공동체에서는 해보시면 되실 거고요. 이런 것들 해봤더니 뭐 더 좋은 안이 있더라 이런 분들은 다른 사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결국은 공동체로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얼굴을 맞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캠페인의 활동은 다 추진하셔도 되고요. 그 나머지 선택 사업으로 다른 곳에서 하는 이웃 사람책 사업, 발령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봉구청이라든지 또 그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실 수 있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도봉구청 자치마을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그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료는 그 참석부에 그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전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활동 사진인데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주민모임 형성을 돕는 기초 단계의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경험이 없으신 세 분의 주민이 모이셔서 그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같은 동, 그러니까 뭐 창일동이라든지 여기 쌍문 1동인데 쌍문 1동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길 건너가면 쌍문 3동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 같은 인접동 내에서 아시는 분들과 함께 모임을 구성을 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공모사업의 경험이 없으셔야 되고 다른 공모사업에서 대표자로 참여하신 분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이 사업에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을 하실 때 그냥 나는 단순히 참여를 했다 이런 분들은 대표 사업자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도 더 궁금하신 거는 자치마을과로 문의를 하시면 성실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공모는 다른 사업과 진행 절차가 유사하게 진행이 되니까 2월 중으로 접수를 마감하고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다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선정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웃 만들기 사업은 지원센터의 상담과 컨설팅이 반드시 필수 절차로 거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 만들기 사업은 초기 사업으로 진행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또 사업비 돈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사전 상담은 그 사회경제센터에 의뢰를 하셔서 사전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동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건 동과 같이 하시는 사업이시기 때문에 동주민마을센터로
접수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그 취업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반드시 구를 통하셔야 되지만 꼭 굳이 구를 통하지 않고 구청으로 바로 접수를 해주신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본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마을 만들기 주민제한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봉구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 공유하고 싶은 물품이나 경험, 공간은 있으나 재정적 여건들이 부족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의 대상입니다. 일정은 대부분 다 유사하고요. 공유마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전에 사업을 진행을 해봤더니 굉장히 소규모로 장난감 대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을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험을 공유하든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이 정말 공유 사업인지 좀 불분명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규모로 좀 물건이면 물건, 공간이면 공간 이렇게 조금 약간 규모를 크게 해서 정말 누가 봐도 공유 사업이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좀 힘있게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이내로 그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 규모가 들어오면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가지 정도 사업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큰 사업들이 안 들어온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 받은 것 내부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 공유 사업 내용에 지원해드릴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골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업 중에 하나일 건데요. 주민 스스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 형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14개 동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과 동장님이 함께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골목에 있으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골목을 골목을 예쁘게 꾸며보고자 하시는 주민 모임이 있으시면 동으로 일단 먼저 신청을 하시고 의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동에서 신청 접수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골목 사업은 필수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해봤더니 어떤 골목 사업보다 이제 잘 추진이 되고 예쁘게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꾸며봤는데요. 골목 명패를 만들고 또 이 사업이 그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통회의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 골목에서 주민들이 의논을 하셔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 소통회의는 반드시 월 1회 이상 거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을 좀 깨끗하게 꾸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골목의 이야기를 담은 꽃길 조성, 음식물 쓰레기 거치대 이런 것들이 필수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사업을 다 했지만 우리 마을에는 뭐 안내사인 마을을 하거나 타일벽화를 조성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더 마음에 든다 이러신 그 동의 있으시거나 아니면 골목 모임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로 사업계획서를 꾸며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필수 사업은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필수 사업의 예시인데 음식물 쓰레기통 거치대는 요 빌라에 보면은 지금 요즘에 보시면 요런 음식물 쓰레기 거치대를 좀 아마 간간히 보셨을 거예요. 이 빌라 같은 데 보면은 그 공간은 굉장히 좁은데 좁은 공간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굉장히 널브러져 있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좀 가지런하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음식물 쓰레기통 거치대라는 것들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꽃길 조성은 옆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꽃길을 조성을 해놓은 경우인데요. 그 봄, 여름, 가을까지는 꽃길이 굉장히 예쁘게 잘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꽃이 지잖아요. 그 꽃이 지고 나면은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꽃길은 저렇게 화단을 조성을 내시고 다른 방안으로 이제 화단을 조성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꽃이 져서 거기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쓰레기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화와 조화가 이제
그 적절히 조화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겨울에는 조화를 심어 놓으면 꽃길이 계속적으로 조성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업의 예시인데요. 위쪽에 있는 사진은 아파트 벽면을 그 벽돌로 꾸며놓은 경우이고 아래쪽은 그 학교 벽면을 타일로 꾸며놓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예전과 다르게 올해는 사업비가 1억 6,600 정도의 사업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안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벽돌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벽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타일로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긴 구간을 사업비로 쓰시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업 내용은 각 동이랑 그 주민분께서 의논하셔서 자체적으로 좀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내사업물 미러시트 같은 선택사업의 예시인데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도봉구청 자치마을과에서 하는 사업 소개는 마치고요.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마을과에서 하는 사업 혹시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센터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센터 사업 소개를 맡은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 지원팀의 박기범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천만 원이고요. 2019년부터 저희가 공동체 문화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공론장을 운영하거나 활동 기록 그리고 네트워크 파티 등도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예시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내용이든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돌봄 사업, 그다음에 밥상, 공방 공동체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입니다.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분도 가능하고 없는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도 작년에 사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지방에서는 이렇게 학생들과 김장 나누는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도봉구에서도 매년 겨울이 되면 동마다 이렇게 김장 나눔을 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웃의 중랑구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도봉구에서도 수공예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공방을 가지신 분들이 개인 공방 가지신 분들은 자기 작품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수공예는 하고 싶고 개인 공방이 없으신 분들은 재봉틀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동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중랑구에서는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활동도 하시고 수익 창출도 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골목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필수 사업으로 했던 거라 저희는 전체 1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 개선도 있고 골목 놀이터, 골목 밥상, 골목 축제 등의 외형적인 활동도 있지만 핵심은 골목 커뮤니티, 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골목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골목에 살거나 활동하는 주민 3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수원 행궁동에서는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사방치기 그림도 그려놓고 전통놀이 그림도 그려놔서
골목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골목 박물관이라고 오래된 집을 골목에 있는 또 그 동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모아놓고 골목 박물관을 운영도 했습니다. 골목 축제입니다. 저희 또 도봉구도 문화예술 또 관심 많으시고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은데 꼭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공연하시는 것도 있지만 골목에서도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거든요. 낮에도 공연할 수 있고 밤에도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벼룩장터, 그다음에 프리마켓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골목에서 저렇게 좌판을 깔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사업입니다. 마을 미디어 사업은 말 그대로 미디어로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을 공동체 사업과 같이 역사가 오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은 대부분 기록이나 영상이나 사진으로 잘 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나서 활동하시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 끝날 쯤에 생각이 나는 거죠. 사진 찍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매년 30개 모임에서 뭐 50개 모임의 활동 사례집을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1년 동안 활동하시는 사진 대표적으로 한 2장 정도밖에 저희가 못 담아서 너무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만나서 활동하는데 모임 하나당 최소 사례집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사진이나 글, 그다음에 영상이 활발하게 제작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 자체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두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디어의 저변 확산. 지금 현재도 방학삼동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학동지 마을 방송국, 창동에도 있고요.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각 동마다 이렇게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영상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또 SNS 또 저희가 보면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이 SNS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런 걸 좀 일정 기간 수집해서 잡지로 내면 어떨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신 3인 이상의 주민 모임과 단체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헤드셋 끼고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 은행나루 마을 방송인 것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팟캐스트 중에서 10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여서 그냥 일상적인 우리 마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다 모임도 하실 수 있고 KBS에서도 저렇게 동네 방송으로 활력을 살린다.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을에 관한 관심은 SBS에서 하는 골목 식당이라든가 KBS에서 김영철 하는 동네 한 바퀴, 저희 도봉구에도 얼마 전에 한번 왔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나 마을 방송 자체가 하나의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컨텐츠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지가 다른 자치구나 전국적으로 보면 잡지도 꾸준하게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도봉구만의 마을 소식이나 마을 콘텐츠를 담고 있는 잡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잡지나 신문 형태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의제 사업입니다. 이 특색의제 사업은 2019년까지는 자치마을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있으신 분들이 활동과 공간을 주제로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역시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주민 모임과 커뮤니티를 내칭하여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솔루션까지 도출하면 좋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냥 몇몇이 모여서 뇌피셜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공론장을 또 통해서 여러 명들이 의견을 모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남겨야지만 또 이후에 또 다른 주민분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또 진행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기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활성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쌍물일동 마을 활력소잖아요. 그리고 방학 3동이 있고 방학 1동, 2동, 창사동, 창호동 다 있는데 그 활력소들은 이미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는 활력소를 제외하고 민간이 운영을 하거나 하고 싶은 분들이 이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모든 내용들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또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영리 목적의 또 사업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또 지원을 하시거나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그리고 똑같은 사업으로 다른 영역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으신 중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나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일반 강좌처럼 이런 내용으로 세팅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수월해지는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점 몇 가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으로 어떤 자산 취득이나 이런 건 좀 하시기 어렵고요. 물론 그게 가능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마을 사업이 주민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라 비품 구입보다는 소모품 위주로 이제 구입을 하는데요. 매년 도대체 소모품이 뭐고 비품이 뭐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개정 후를 보시면 비품이란 내용 연수,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 단가가 10만 원 이상의 물건은 비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소모품은 1년 미만 사용하고 쓰면서 없어지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프린터, 토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책상 의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안 되지만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비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봉구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 서울시 예산을 쓰는 사업들은 제로페이를 조금 사용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 모임분들이 그냥 우리 모임만 모이는 것보다 좀 규모가 커서 큰 행사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그럴 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비를 따로 비목에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비에 이렇게 이제 보험을 할 수 있는데 아예 보험비라고 따로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개정전과 개정후가 똑같이 써 있는데 개정 전에는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업무 추진비가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개정 후에는 업무 추진이란 말을 좀 순화시켜서 간담 회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그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만 업무 추진비에서 간담 회비로 바뀌었고요. 다음 내용은 작년까지는
자부담 이제 비율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부담비를 현금 이외에 공동체 자원도 인정을 했었거든요. 공동체 자원이라는 거는 재능 기부로 강의를 했을 때 그것도 그 강의비에 해당되는 만큼을 자부담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무조건 현금만 자부담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요 지금까지 설명한 8가지 유형 그리고 주민이 함께하는 저 마을 합창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의 연락처입니다. 요거 하나 사진 찍어 두시면 내가 만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저렇게 서윤경 주무관님하고 소통하시면 되고요. 내가 나는 이제 마을 사업을 처음 하니까 이웃 만들기를 좀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 김시재 주무관님한테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마을가에서 진행하는 분들, 자치마을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센터 사업의 담당입니다. 저는 특색 의제 사업과 마을 미디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공동체 문화 만들기 연속 사업과 골목 만들기 사업은 임남영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고 공동체 문화 만들기 신규 사업은 황인성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웃 만들기 자치마을가에서 진행하는 동에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있으니까 해당 동에 꼭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웃 만들기 사업은 저희 센터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오신 이웃 만들기 관심 있는 분들은 예약을 하고 가셔도 되고요. 주무관님들이 이웃 만들기를 하실 분들하고 이렇게 조율하셔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동에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센터는 예전에 창호동 주민센터였었고 중간에 마을예술 창작소 자리였었는데 왼쪽에 리모델링 전이고 2017년 6월에 오른쪽처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하 공간에 주민 커뮤니티랑 교육장이 있는데 대관을 해드리고 있어요. 주민분들 10명 정도 이하 소모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20명에 30명 정도 교육장도 있는데 대관을 해드리고 있고 대관비가 없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1층은 저희 센터 사무실과 또 오른쪽에 50명 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여기 건물 자체가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이라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준비하는 코워킹과 스타트업 공간이 있고요. 사회적 경제팀 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은 공유 부엌과 옥상이 있는데 공유 부엌도 대관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어제 도봉권역과 창동권역에 오전 오후에 찾아가는 설명회 했고 지금 현재 쌍문권역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마지막 방학권역 오전 몇 시부터 방학삼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 분들한테 사업에 관심 있다고 하면 참여를 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네. 그 씨앗기라는 이름만 없어졌어요. 그 이름이 공동체 문화 만들기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네네. 네, 그거는 저희 이웃 만들기 담당하신 김시재 네,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시스템 사용하나요? 예, 저희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업이 다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네. 같은 동에서 같은 걸 해도 된다는 게 혹시 어떤? 네. 네. 아, 저희가 아무래도 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똑같은 사업을 같은 동에서 하시는 건 아마 심사에서 둘 다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원은 가능한데 똑같은 동에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심사에서 그건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민 모임이 저희 이제 사업의 진입을 심사에 통과해서 진입을 하시면 협약을 하시고 뭐 우리은행 통장과 카드를 발급해서 그걸로 그렇죠, 카드 지출하고 부득이하게 강사비 같은 경우에만 이제 계좌 이체를 하시고 원래 카드 지출이 원칙입니다. 네, 아마 그 뭐 미리 질문을 또 준비하지 않으셔갖고 질문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서 질문하기 어렵다고 하면 끝나고 남아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웃마들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 상담이 꼭 있으니까 시간하고 장소만 이렇게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사업은 무조건 사전 상담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 아까 사업에 공동체 문화 만들기나 특색 의제 마을 만들기, 골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